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고객님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저하고는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상담을 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억은 제가 못합니다. 오전에 통화하신 분 오후에 연락해가지고 오전에 통화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 통화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루에 수십 건씩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달 내버리면 솔직히 말해도 잘 기억 안 납니다. 특별한 뭐 사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자, 그런데 이분께서 오늘 연락을 주신 이유가, 내가 여유자금이 한 2천만 원 생겼는데 이거 대출금을 어떤 것부터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유자금 2천만 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대출이 어디 얼마씩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하고 여쭤봤더니만, 자, 건건이 제가 다 작성을 할 거예요. 은행 600, 그리고 또 은행에 300,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138만원, 또 다른 은행에 또 300만원, 또 다른 은행에 1,500만원. 이게 각각은 아니고 겹친 은행도 있을 것 같네요. 은행 5군데를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햇살론으로 약 700 정도 또 있고, 그리고 저축은행이가 1,750만원 있고, 그리고 캐피탈에가 약 500만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카드론으로 150만원, 또 다른 카드론으로 210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건 2건 해가지고 약 300만원, 그리고 대부 한 곳에 또 300, 또 대부에 200, 또 다른 대부에 200. 어마어마합니다. 대출 건수만 몇 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건. 저한테 15군데나 대출 받으러 가면 저도 못 받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 건수도 여러 건을 해서 많이도 받았는지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자, 그런데 이전에 대출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충 그냥 몇 달 전에 상담했는데 내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을 것 같다. 제가 별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여유자금. 자, 여유자금이 2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대출을 갚아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따져볼까요?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고금리부터죠. 이자 지출이 많은 것부터 갚아야죠. 이자 지출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내 생돈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 당연히 대부업체 얘네들이 1번. 그 다음 현금 서비스. 그 다음 카드론 또는 캐피탈 저축은 뭐 금리 비슷하다 치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이 카드론 그리고 캐피탈. 이 순으로 가야 돼. 600, 700, 1000, 1300, 1800, 1800,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남는 것은 저축은행 또 일부분 상환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자, 원리 원칙대로 간다면 이 순서대로 갚아야 됩니다. 그럼 남는 금액은 이제 이것만 남게 되죠. 얘도 금리는 높겠지만 뭐 금액이 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금리가 좀 낮겠죠. 이 중에는 뭐 햇살론 17도 있을 건데 17이 대충 보면 600, 300 꼭 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자, 어찌됐든 1금융권 제외하고 대부업체, 현금 서비스,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은 말고 대부업체,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이 순서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건수가 금액이 적잖아요. 다 상환 완납이 가능해. 근데 얘는 금액이 커버리잖아. 완납이 안 되잖아. 그럼 건수가 그대로 남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금리 이 순서대로 가야 되겠지만,
채무자분들도 본인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사정.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자, 고객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상환하고 났을 때 원하는 거. 하나는 뭐 있어요? 월 납입금액. 납입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신용 점수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고, 이 둘 다 겹쳐서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어디다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월 납입금액. A에다가 초점을 먼저 둬야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납입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납입금액을 줄이려면은 A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대부분은. 왜? A는 이자만 나가잖아. 이자 지출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로지 내 납입금. 왜? 납입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내가 이게 10,000원이 나가든 20,000원이 나가든 간에 그건 두 번째고, 총 금액에 나가는 금액 자체를 그냥 줄여버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서비스, 이게 1번이 되고, 카드론, 이게 2번이 되겠죠. 현금 서비스 매달 일시납이잖아. 돌려막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1번, 카드론은 월 납입금액이 이 신용대출보다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높아요. 납입금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따지면 돼. 납입금액으로 따지자 보면 저축은행이 많겠죠? 왜? 금액이 크니까. 근데 저는 캐피탈을 3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예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니, 내가 이 중에서 제일로 지금 힘든 게 이건데, 이거부터 상환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자, 이거부터 상환하면, 그래요. 이게 가장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운 것부터 상환하면 부담스러운 게 없어지니까, 나머지는 짤짤하게 있으니까 이거 상환하는데 크게 부담은 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나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가 모르겠어. 자, 생각을 해보게요. 얘는 한 달에 100만원 나간다 쳐. 얘는 10만원. 얘는 20만원. 얘는 30만원. 그리고 어디 얘도 한 10만원 나간다 칠까? 차관. 그런다 쳐요. 자, 봐봐요. 그럼 얘가 100만원이야. 그죠? 얘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이야. 근데 봐보실래요? 금액이 얼마인가? 600. 이거 하면은 1160만원이야. 1160. 1750. 500만원의 차이나요. 그렇다면은 얘들 상환해버리면 어차피 얘거 상환 안 하더라도 얘것만만 비슷한 금액을 줄이는 거죠.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 하나 이 큰 금액 없애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작은 거 없애도 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짤짤한 것들 500이 더 남죠. 500 가지고 이거 더 일부 상환해버리면 되니까. 또 그럼 이건 금액이 이제 8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똑같은 금액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것부터 없앴느냐? 추천드리냐? 대출 건수가 무지막지하게 없어지잖아요. 얘만 없애버리면 이 대출 한 건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없애버리면 하나, 둘, 셋, 넷, 5건. 5건이 없어져 버려요, 대출이. 대출 건수가. 월 납입금액은 어차피 월 납입금액 줄어드는 것은 비슷한데 대출 건수가 5개나 줄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신용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근데 한 건 줄어들어봐요? 신용 올라가긴 하지만 찔끔 올라죠. 5건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건수를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부터 없애는 게 맞긴 하겠지만 다른 거 없앴을 때 이 하나가 이제 부담이 되냐 이거죠. 부담 안 되죠.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부터 없애야 되죠. 자, 월 납입금액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럼 얼마죠? 아까 1,100이라 했죠. 2천만 원 있으니까 뭐 한 8,900 정도 차금 남잖아요. 8,900 가지고 어떤 걸 상환하느냐? 저는 이걸 상환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은행 건수가 이렇게 5건이나 있는데
이 중에 햇살론 17이 있다. 뭐 A하고 17이다. 근데 A 금리가 17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다. 그럼 당연히 이거 상환해야 되지만 A 금리가 A들 금리보다 더 낮다. 얘가 저축은행, 비록 저축은행이지만 금리가 더 낮다. 그럼 저는 은행 걸 상환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다른 은행 3건이 더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상환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 다른 은행이 없어. 그냥 오로지 햇살론 17만 있고 저축은행 이자가 더 낮아. 뭐 낮아봤자 별 차이는 안 나겠지만 낮아. 그럼 저는 얘를 놔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이자 뭐 차이 나봤자 1, 2% 차이니까 이 것을 일부 중도 상환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대출은 내가 1금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용 점수가 또 많이 차이 나요. 아무리 햇살론 17 이자가 높은 거라고 하지만 1금 요건 상품이에요. 1금 요건. 그러면 내가 다른 은행 대출 상품이 전혀 없고 2금 요건하고 햇살론 17만 있다. 근데 건수 줄이자면 이거 줄이는 게 맞다? 이자 지출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줄여버리면 신용 점수가 건수가 2건 줄었으니까 또 팍 올라갈 거 아니냐? 아니요, 안 그래요. 1금 요건 대출 건수는 줄인다고 해서 팍 올라가지도 않고 1금 요건 대출이 발생된다고 해서 신용이 확 내려가지도 않고 그 차이가 크질 않아요. 그러면 내 신용을 생각을 한다면 비록 이자는 높더라도 은행 거 놔두고 이걸 상환을 해야죠. 근데 이분은 다른 은행이 이미 또 3건이나 더 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자가 낮으면 이 높은 은행 거 이건 상환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월 납입 금액을 감소시키는 거죠. 납입 금액. 다음으로 이제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 난 다 됐고 신용 점수를 좀 최대한 올리고 싶다. 신용 관리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 원칙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 1번 대부업체. 얘가 1번. 2번 현금 서비스 가고 3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틀려지죠. 3번 가야 되면은 이 원리 원칙대로 가면 저축은행을 가야 돼요. 신용 점수가 제일 많이 알아가니까. 4번 그 다음 캐피탈. 5번 카드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순서대로 가면 안 되죠. 신용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신용 점수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대출 건수 줄이는 거라 했잖아요. 같은 2금 요건이에요. 얘가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지고 얘가 덜 떨어지고 얘는 더 덜 떨어지고 근데 얘는 2건이야. 그러면 건수를 없애야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야죠. 1, 2, 3, 4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해서 얼마죠? 700, 1000, 1300, 1860 그 2천만 원 다 되네요. 이렇게 하면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이라는 건수가 없어져 버려요. 총 아까 15건인가 했죠.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신용점수가 팍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이 경우에는. 나머지 한 200만 원 남다면 이거 저축은행 거. 이거 부분 중도 상환하세요. 아니면 이거 햇살론 17 있다. 그럼 아까처럼 이게 더 이자가 낮다면 이거 하나 상환해버려요. 건수를 없애는 거예요. 금액 좀 부족하지만 이거 얼른 빨리 돈 벌어서 얼른 건수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가야지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지금 이거 설명드리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실까 싶기도 해요. 이게 알면 쉬운 내용인데 모르면 참 들으면서도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에 내 신용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현금 서비스죠. 가장 먼저는 원래 우선적으로. 근데 이걸 돌려막기 하지 않을 때는 나중 순위가 되지만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 선순위가 되죠. A가 1번이 되고 A가 2번이 되고 바뀌어도 돼요. A가 1번이 되고 A가 2번이 돼요. 돼야 돼요?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부업체하고 현금 서비스는 그 어떤 대출을 놔두고서라도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금리가 비슷한 거다. 그러면 이금융권 쪽에서도 건수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한테는 제가
신용 점수. 이 관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줄어드니까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그럼 신용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한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금액 이거 하고, 그리고 이 17 이것은 나중에 통합이라든가 또 대안이 가면 대안을 하든가 신용 점수를 올려놓으면은 어찌됐든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상품만 한두 개라도 더 늘어나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상품 자체, 적용할 수 있다는 상품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조차도 안 되는 분들,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뭐 상담해봤자 뭐 도움도 안 된다. 뭐 어떤 분은 뭐 재직, 뭐 연봉, 부채, 이것만 물어보고 뭐 끊었다고 그러게 글 남겼나. 잠깐, 제가 물어보고 끊기만 하겠어요? 물어보기만 하고 끊었겠어요? 이것저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 재직기간, 4대 보험, 연봉, 거기에 따른 부채 내역,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죠. 그리고 신용. 이것만 들으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분은 내가 어떠한 상품을 적용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아니면 이분은 개인회생이나 신용 회복에는 방법이 없는 분이다. 답이 나와요. 더 이상 간혹가다 그래요. 솔직히 좀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 정말 좀 가장으로서 좀 절실한 분들, 제가 해드릴 게 없네, 도움을 드릴 게 없네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니요, 고객한테 적용되는 상품이 전혀 없어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냥. 물어본 것도 안 될 거, 어떻게 안 될까요?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사정하기 전에 적용되는 상품이 있으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상품 적용시켜가지고 실적 올리죠, 저도. 근데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 근데 오죽 답답하니까 한숨 쉬고,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어떻게 안 될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러고만 계세요. 그분 심정은 이해를 해요. 저도 예전에 힘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끊기가 힘들죠. 근데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저 고객님들 상담을 해야 돼요. 통화 중에도 저한테 통화 중에 그 알람이 몇 개 와요. 그럼 그분 답도 없는 분, 그 하소연, 한숨소리 그것만 듣고 계속 전화기를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러나서 전화 끊어야죠. 다른 분 상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좀 빠졌는데, 어찌됐든 본인한테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용 점수를 올려놓는 쪽으로 해놓는다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해결 방법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어떤 대출 상품부터, 대출 내역부터 상환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